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대북 굴종 정책의 실패를 대북 송금 라인 복구로 만회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네, 최영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 미래통합당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 시작한 지 한 달 훨씬 지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원외에서 투쟁, 뭐 효과는 좀 많았습니까? 엄청난 손실이었죠. 우선에 국민들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이 정부 여당의 질주가 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사실 이 협치의 전통 또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민주당 때 야당 시절에 네. 정착시킨 전통과 원칙이었습니다. 그건 적절한 균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회를 국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야당이 또한 이 국회 내 협치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네.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그게 배제됨으로써 스스로 법치의 이제 이 원칙과 전통을 어겼습니다. 네. 어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런 이제 시간이 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기능이 상당히 전 저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막대한 38조의 추경 3차 예. 추경이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심의를 거쳐서 네. 고무도장처럼 추인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 네. 현금 인출기점으로 전락시킨 거 아닌가라는 국민의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래요. 여당이 이렇게 전통과 원칙과 협치의 정신을 어긋나게 했던 지난 한 달간의 그 과오,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손해를 입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국고에서 38조 원이나 3차 추경을 통해서 집행되는 심사에 제1야당은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통합당은 지금 리본에 보면은 규탄, 네.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 이렇게 쓰여 있지만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옆에다 내려놨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원칙과 전통을 개원 국회 때부터 지키자고 했던 것이고 네. 또 이 추경이 한창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실은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네. 지난 12년 전에 민주당이 불과 81석일 때도 저희 당시 한나라당은 거의 뭐 180석 가까운 그런 원구성 당시에 의석이 있었지만은 그런 협치의 전통 원칙을 지켜서 법사위를 양보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걸 강탈하고 계속 이제 핍박하고 이런 저희들이 수모를 겪어왔지만은 그러나 이 워낙 예산 문제가 중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예산을 이렇게 순식간에 할 수는 없는 알겠습니다. 일이다. 한 일주일간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한마디로 거절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표현에 뭐 갑질이란 리본을 다루신 것 같은데. 네. 통합당은 여당을 상대로 해서 이른바 윤석열 특검, 그다음에 이른바 윤미향 특검, 남북관계,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특검 상황은 좀 지켜보겠지만 국정조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도 좀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 네. 국정조사라는 것이 헌법과 또 국정조사 감사에 관한 법률로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적 의원 수의 4분의 1이 본회의에 요구를 하면은 본회의에서 검토해야 될 일이고 네. 지금 국민적 의혹이 쌓여가고 있고 이건 사실은 여당이 단순히 정부의 하수인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쌓인다고 한다면 국회가 함께 풀어줄 또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그렇게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의구심이 있다고 하니 네. 우리 그럼 여야가 함께 나서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렇다고 한다면 공연히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서 그렇게 마구 혼내고 할 게 아니라 네. 떳떳하게 같이 한번 밝혀보자는 그런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뭐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 중인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법에 보면은요, 감사법에 보면은 소추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정조사할 때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불과 3년 4년 전에 최순실 정유라 사건 때는 검찰 수사 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기 보면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예, 등치시켜 예. 윤석열 특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한번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관련해서 그 수사자문심의단 전문수사단에 대해서는 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있었지만은요 또한 또 뭐 그 수사심의위원회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 결과에 상관없이 미래통합당에서는 윤석열 특검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접을 카드는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어떻게 빚어졌는가,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방송사, 또 다른 이제 지상파 방송사가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사건에서 그것이 검언 유착이라고 할 만한 사안이 있었는지, 또 이 사건을 다시 뒤에서 다시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걸 검언 유착으로 만드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또 다른 방송사가 끼어듭니다. 근데 이러면서 그 검찰에서 이렇게 녹취록을 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걸 유착으로 볼 만한 아무런 단서가 없는데 지금 네. 그렇게 프레임을 잡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둘러싼 여러 의혹들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당당하게 이 특검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원래 검찰 수사에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정확히 따져보자. 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법치 원칙에 어긋나게끔 수사지휘권 이런 남용 논란을 빚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런 특검 이야기입니다. 부분은 그럼 중간에 어떤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특검 부분은 입장 계속 고수한다는 걸 이해하면 되겠죠? 특검도 국회가 이것도 민주당 시절에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에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국회에 만든 겁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에서 최대한 그 저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관련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속칭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목만 그럴듯하게 일하는 국회로 달았지 사실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위에서 최대 저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운영위에는 국회 원내 부대표단 주로 초선 의원들이 예, 예. 많이 포진이 되는데 이 운영위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번에 네, 보니까 네. 뭐 박대출 의원, 곽상도 의원 네. 이른바 네. 공격력 출중한 의원들이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네.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겠다는 포석인가요?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른바 민주당에서 일하는 네. 민주당 혼자 일하는 국회법을 강행하려는 것을 1차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네. 우리도 국회를 좀 더 선진화시키고 국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리고 국회가 너무 일당으로 독주해서 폭주하는 일이 없도록 네. 견제하기 위한 이제 국회법 개정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죠. 우선에 그걸 위해서 좀 경험 많은 우리 의원들 보통 초선들이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재선 3선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피감 기관이 이제 청와대가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특히 외교안보 인사라든가 이 부동산 폭등 시기에 청와대 비서진들의 지금 부동산 시세 차익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따져서 정말 지금 우리가 이제 상임위원장도 없고 103석이라는 소수 야당 의석으로 지금 이 정부의 폭주와 지금 독주를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타겟을 네. 운영위로 해서 운영위에 저희들 당력을 좀 집중시킨 셈입니다. 이렇게 당력을 집중하려다 보니까는요 통합당 일각에서는요 홍준표 의원, 뭐 김태우 의원 등 당 바깥에 있는 4명의 복당 얘기가 좀 나오는데 아직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은 복당에 대해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네요. 부정적이에요? 지금 이게 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예. 이제 개개의 경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아마 정리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선에 지금 밖에 나와 계신 분들 아직 무소속에 계신 분들이 다들 정책적 능력이라든가 또 정치 경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저는 네. 오히려 무소속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반드시 지금 103석에서 내부도 들어와서 107석 됐다고 그래서 크게 전투력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근데 그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적절한 방식으로 지금 뭐 모든 걸 제쳐놓고 이거부터 하자라고 하기에는 당내에 좀 정리돼야 될 여러 논란들이 있기 그럼 때문에 103석에서 170 늘어나는 건 뭐 그당 뭐 이렇게 표의 그 증가 부분에 효과가 없다는 우리 최 대변인님의 분석이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생각이 다르게 있으겠지만 달라요? 우선에 아니 생각이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말씀 드리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결정될 겁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들이었고 또 스스로 이 나라를 위한 걱정도 많으실 테고 네. 또 당을 위한 걱정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뭐 오늘 내일 금방 결정한다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외랑 또 원내랑 다르게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그분이 원내죠. 원내인데 이제 예, 당외, 당외라는데 당내. 예, 당에서 많은 혜택도 보신 분들이고 예. 또 당에 대해서 당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 외에 계셔도 당을 위해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네 분이 당에 복당하게 되면 우리 최영두 대변인 오늘 발언에 대해서 그때 왜 그 맥락은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항상 고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네. 예, 몸에 좋습니다. 고언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원래 당초는 7월 15일 출범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요. 총 추천위원 공수처장 추천위원 7분 중에 7명 중에 2명을 미래통합당에서 추천의 몫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여전히 미래통합당 공수처 자체가 위헌적인 기구라고 생각하시는 거 변화가 맞습니다.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처청을 해놓았고요. 예.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동안 사법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에는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주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 기구는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주는 네. 또 사법제도 그 개혁 방향과 어긋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속으로 이제 관할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법이 정한 날짜가 중요하면은 네. 왜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제도 이건 바로 청와대 측근 권력 비리라든가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야당의 요구로 민주당의 요구로 네. 지난 시절에 우리 당이 여당일 때 합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건 왜 몇 년 동안 비워둡니까? 네. 그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냐 그러면은 그 우병우라고 당시에 지난 정부 당시에 막강한 민정수석의 비리를 조사했던 그 정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금 공수처라고 하는 역할을 당장 지난 3년 사이에도 할 수 있었는데 그 특별감찰관은 비워놓고 갑자기 이거 7월 15일까지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알겠습니다. 상당히 위헌적인 법률이고 국정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헌법재판소 위헌 법률 심판을 해놓은 절차를 한다면 그거 나올 때까지는 공수처장 추천 후보 전혀 뭐 내놓지 않을 생각이네요. 그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예. 또 헌법재판소의 결론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갈 문제고요. 다만 저희들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이 제 질문은 기각되든 각하되든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렇진 않죠. 그렇진 그럼요. 않고 지금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특별감찰관 같은 이런 공수처가 중요하고 공수처의 목적이 뭡니까? 공수처의 목적이 이 원래 지금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하자고 만드는 것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 특별감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단 하나 윤석열 검찰이 지금 권력 비리 수사하는 것을 빨리 이렇게 공수처로 가져오겠다는 것 이상으로 그 시급성을 저희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이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이사를 대선 주자급으로 영입하려 했다는 보도가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선 후보가 뭐 홍정욱 전 의원이다, 혹은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말하자면 뭐랄까 이제 우리의 무협지 보면은 예. 무림 파천왕 있지 않습니까? 파천왕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나서 예. 우리 당의 지지도 좀 높이고 우리 당에 대한 기대도 높여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다음 시기 대통령 우리가 굉장히 참 이전에 맞서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미래를 지금 책임져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김택진 저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어떤 그런 게임 같은 거라든 걸 통해서 저희들 국제적 글로벌 지위를 상상시켰다든가 네.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기대감이 아니겠느냐 생각일 테고 여러 좋은 인사들이 아마 많이 거론되고 많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끼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공론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당내에서 원내 대변인이기 때문에 많은 현역 의원들하고 원내 의원들하고 이제 접촉이 있을 텐데 예. 제가 질문드린 대로 김동연 전 부총리나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다 평가들이 뭐 좋으신 분들이겠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원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국정감사라든가 또 국정조사라든가 또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또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경쟁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와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여러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고 대담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영두 대변인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